올해는 몇 달 전에 한 달에 뭐 1억 가까이 보셨다. 예, 한 달에 1억 벌 때도 있어요. 어쨌든 500만 원인 거잖아요. 예, 예. 제가 제공하는 그 교육에 비해서는 적은 걸 받는 거예요. 뭐 5천 받아도 되고 5억 받아도 되는데 50억 받아도 되고 어떤 애한테는. 오늘 주제는 마인드 코칭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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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2004년도부터 대입기숙학원에서 나라에 없었던 심리 수업을 창조해서 지금 올해 16년째 펼치고 있는 박세인이라고 합니다. 영상을 보니까 예. 수익 공개를 굉장히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예. 예. 일단 2018년 기준으로는 뭐 소득이 어떤 거 어느 정도 되시는 건지. 최소한 학원에서도 2, 3억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갈 수 있는 게 네네. 있고, 또 센터에서도 굉장히 많이 또 벌 수밖에 없는 건데, 예전 학원 수입이 훨씬 많았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직원들한테 풀고, 그 다음에 좀 제가 돈을 적게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 해당이 좀 줄었긴 한데. 학원 수업이 많다는 거는 학원으로 가서 이제 코칭하고 그렇죠. 이런 특강 수입으로. 여기 이제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센터에서 하는 거는 또 집단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제가 개인 상담하는 것도 있고. 올해는 몇 달 전에 한 달에 뭐 1억 가까이 보셨다. 예, 한 달에 1억 벌 때도 있어요. 그 넘게 벌 때도 있는데, 네네.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특화된 교육을 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20대 내내 책임지는 그런 교육이 있거든요. 평생 20대를 다 책임지는. 예, 예. 그러니까 평생 제자 과정이라고. 이제 사실 이게 교육비가 예. 이게 뭐 일회성인 건 아니지만 예. 어쨌든 500만 원인 거잖아요. 예, 예. 와, 500만 원을 한 번에 결제하는 게 500만 원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긴 한데 제가 제공하는 그 교육에 비해서는 너무나 적은 걸 받는 거예요. 훨씬 더 네. 뭐 5천 받아도 되고 5억 받아도 되는데 50억 받아도 되고 어떤 애한테는. 근데 그것을 굉장히 적은 돈만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대표님 입장이고. 만약에 제 입장을 아무리 설명해도 남들이 호응 안 해주면 뭐 아예 없었겠죠? 예, 근데 엄청나게 지금 계속 알아서 오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 학생들은 어디에서 그 엄청난 매력을 느꼈기에 왜냐면 500이면 한 달 한 학기 등록금보다도 많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사실 돈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지식으로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식을 못 갖추니까 돈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본질적인 뭐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는 기본 지식 마인드 성립해주고 네네. 분야별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느끼게 해주고 그러니까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다 제반식을 주니까 네. 이거 500 같은 건 그게 돈이 아니죠. 그 앞에서는 아주 푼돈일 뿐이에요. 이제 고소득 연봉자잖아요. 예, 예. 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뭐 한두 가지 정도만. 한두 가지. 얘기해 자, 주시면. 제가 왜 20대부터 돈을 많이 버느냐면 저는 20대부터 집단 최면을 해요. 개개인 최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개개인도 하죠. 잠깐 집단체인가 개개인체 뭐가 달라요? 집단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만들어서 설득을 하고 그 돈을 버는 애들은 개개인 설득해서 하는 애들하고 소득 자체가 달라요. 집단이 훨씬 힘들겠지 당연히. 예, 집단이 힘들어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집단을 할 수 있으면 돈은 엄청나게 뭐 수십 배씩 벌 수 있죠. 그렇지. 그 2004년도 이제 됐을 때 제가 벌써 그 최고 기숙학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이제 잠정적으로 합의가 끝난 상태였고 그때 이제 졸업식을 했잖아요. 그리고 3월부터 바로 수업을 시작했거든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때 그랬어요. 아버지 빚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머니,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 최소한 넘게 벌어드릴게요. 조만간 바로 벌어드릴게요. 했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말이 되냐 임마. 그렇지. 내가 여기 처음 와서 들었을 때의 표정과 비슷한. 말이 되냐 뭐 그랬는데 바로 한 달 정도 뒤부터 바로 그렇게 드렸어요. 계속. 그러니까 그게 왜 가능하냐면 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속성을. 집단을 최면하려면 집단의 장을 먼저 최면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을 모아서 내가 또 설득하고 최면할 시간을 내가 받게 되면 난 그걸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십시일반 적은 돈이라도 그죠? 모이면 규모의 경제가 되니까 큰 돈을 바로 벌 수 있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집단을 상대할 준비가 됐느냐, 당당함, 카리스마를 갖췄느냐, 이 대부분이 못 갖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존재한테 제대로 배우지 않았으면 그런 해당 제반 지식을
사람들은 거의 꿈도 못 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젊은 제자들이 그런 걸 보고 뭐 저희 그런 면모를 하나하나 저한테 이렇게 보시고 네네. 제가 그런 게 어떻게 나오는 건지를 구체적으로 소상히 설명드리면 네네. 그것을 이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좀 노멀하게 공통점 적용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노멀한 거, 내가 20대부터 억대 소득자가 되고 싶다. 그럼 막연하게 그냥 되고 싶다 이러지 말고 20대부터 실제로 억대 소득을 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젊은 나이 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최소한 하나하나 묻고 최대한 배워내는 그런 근성을 보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생각이 바뀌어요. 그냥 같은 고만고만 애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난쟁이 친구들을 싹 다 없애고 저 혼자 거인들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네. 거인들을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니까 26살 때부터 억대 소득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전에는 좀 그런 위인들에 대한 책을 좀 많이 보셨던 거죠? 예, 책과 그다음 정신. 그러니까 전 최면이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했고 네네. 이해했기 때문에 네. 이 무의식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한 확실한 생각들을 계속 갖추면서 네네. 점점 그 확신감으로 굳어지는 거죠. 요즘 시대가 참 불안한 시대 같아요, 저는. 아, 예. 그런 불안 시대에 사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좀 이런 심리적으로 마인드를 좀 어떻게 하면 그 불안감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겠지만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두려움이라는 거는 집중할 것에 집중하지 못한 자가 쓸데없는 망상이나 하면서 만들어낸 허접한 감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을 최소화시키려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빠삭하게 철두철미하게 견제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불안감이 나온 것 뿐이에요. 만약 제가 20대 때 아버지 빚 너무 불안했었어요. 그걸 계속 불안해했으면 끝났겠죠. 근데 집중할 것을 뭔지 깨우치고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빚 갚는 그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거 재반 지식을 얻는 거에 집중을 했죠. 그랬더니 두려움은 거의 느껴지지도 않은 상태로 제 모든 조건들이 바뀌어 있죠. 이래서 생각의 힘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 느끼는 게 당연하다라고 믿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건 착각인 거예요. 항상 집중할 것이 있어요. 더 심각한 상황에서 하신 분들이 항상 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책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했는 흐름을 그죠? 면밀하게 연구하고 조사해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그럴수록 두려움은 점점 더 최소화돼요. 그리고 항상 또 명심하셔야 되는 게 본질이라는 건 변한 적이 없어요. 지금 경기가 좋을 때나 경기가 나쁠 때나 뭐 과거든 미래, 앞으로 더 미래가 오든 불확실성 속에 사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불확실성 속에서도 찾아보면 변치 않는 본질적인 가치들이 있고 항상 본질적인 진리들이 있어요. 항상 그걸 각인하고 그걸 계속 되뇌이면서 사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고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들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항상 차리고 있는 거죠. 모든 인간관계 다 멘탈이에요. 그냥 현상적인 어떤 그냥 지엽적인 현상에도 막 집중을 뺏기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거든요. 본질만 딱 보면 지엽적인 건 별로 신경도 안 쓰여요. 그쵸? 그리고 본질적인 거 계속 파악하다 보면 잘 돼 있어요. 또.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수능 만점 30명을 인터뷰해서 그 책을 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수능 만점을 받고 서울대학교 입학을 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행정고시에 준비를 했어요. 근데 행정고시를 언제 준비했냐면 22살인가 준비를 하고 엄청 빨리 준비했죠. 뭐 우리는 당연히 뭐 수능 만점 받고 행정고시도 하게 생각했지만 그 친구가 어느 날 밤에 자면서 울었대요. 자기가 원래 우는 성격이 아닌데 행정고시는 그래도 또 되게 엄청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너무 불안한 거야. 떨어지면 어떡하지? 보통 그 다음날 스케줄이 엉망이 될 수 있고 학원에 안 갈 수도 있고 독서실 못 갈 수도 있잖아요. 털털 털고 나서 다시 공부를 하러 갔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행정고시랑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공부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그 사실 불안한다고 내가 뭐 다른 걸 한다 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본질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친구가 23살에 최연소 합격자를 했거든요. 그 해 또 멋있겠네. 행정고시. 참 이 심리 마인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손에 안 잡히는 것들이잖아요. 손에 안 잡히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 어쩌면 진짜 제일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자신의 심리를 조금 한 번 더 멘탈을 잘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네, 오늘 만나뵌 손님은 마인드 코칭의 대가 박세희 대표님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마인드와 멘탈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김작가TV의 대신 물어드린다 코너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작가TV를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즐거웠습니다. 네.